한동훈 장관이 이제 그 1차 검증 인사에 대해서 1차 검증 기능을 법무부로 옮겼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그게 뭐 기초적인 그런 자료 뭐 이런 거 검증하는 거잖아요. 근데 그걸 갖다 너무 크게 생각해가지고 뭐 법무부가 인사를 전향한 것부터 계속 초반에 뭐라고 말을 했거든요. 근데 나는 지금 1년 반 지났으면 이제는 좀 넘어가면 좋은데 어제도 왜 한동훈 장관 책임 안 지냐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정말 저는 그게 뭐 생산적인 논쟁도 아니고 그냥 한동훈 장관 그냥 뭐 좀 이렇게 까기 위한 그런 수단이죠 사실. 그리고 인사참사가 뭐 인사참사란 말 정말 웃기지만 아무리 인사참사가 있었어도 지난 문재인 정부 때 김현미, 조국, 추미애 뭐 이런 거에 비하면 정말 우리 정부 지금 뭐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? 좀 동의해 주세요. 예. 뭐 못하겠습니까? 아니 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지금 딴 생각하느라고. 딴 생각을 정말 왜냐하면 이 엄중한 시기에 딴 생각을 하십니까? 그러니까 김우겸 의원의 제가 이제 김우겸이 왜 대체 이런 짓을 계속 반복할까 이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잖아요. 그런데 그 의원실 보좌관들이 있잖아요. 보좌관들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뭐 자기네들이 영감 그렇게 얘기해요. 그 의원이 나가서 저렇게 맨날 망신만 당하는데. 그러면 이제 질의서를 쓸 거 아닙니까? 이렇게 작성하잖아요. 그렇죠. 미리. 그러면 자료도 미리 조사도 하고 예상 질문에 예상 답변도 한번 써볼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해. 그러면은 한동훈 장관이 계속 이제 패턴이 뭐예요? 문재인 정부 당신들은 어땠냐? 뭐 이게 지금 답변의 패턴이잖아요. 네. 그러면 예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? 맞습니다.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대비를 안 하고 나오는 거야. 계속. 그러면 김우겸 의원실의 그 보좌관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일까? 이게 그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?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좌관들이 이번에는 한동훈 장관 깔 게 없습니다. 그러면 김우겸이 뭐라도 찾아내 이렇게 해가지고 억지로 하는 거예요. 억지로.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. 저는. 보좌관들이 말리는데도 본인이 이런 경험이 또 제가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? 내 별명이 억가였어, 억가. 옛날에. 뭐 언제 어디서요? 옛날에 저기 좌파 때 억가에서 넘어가. 자기 고백하는 애. 아무튼 하여간 참 저는 그 김우겸의 이런 반복된 웃기는 코미디가 벌어지는 이런 이게 우리나라 무대가 국회란 말이에요. 참 보기도 참 창피한데. 그리고 청문회 얘기 그러니까 국감 나왔으니까 이제 이것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제 제가 이제 국감을 밤 늦게까지 다 봤어요. 그래서 다 봤는데 저는 이제 국감 뭐 보나마나 또 이제 또 싸움질하고 의미 없게 끝나겠다 생각했는데 이거 조정훈 의원 국민의힘 들어온 조정훈 의원하고 한동훈 장관이 이민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말 감동적이었어요. 좀 배울 것도 많고 이거 우리가 이제 인구가 이제 감소하니까 이민을 받아야 되는데 또 이민을 받으면 또 그에 따른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이민국 설립에 대해서 굉장히 한동훈 장관이 노력을 한다는 거. 그리고 조정훈 장관도 나름대로 거기에서 장관은 아니고요. 조정훈. 그렇죠. 그리고 그 뒤에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얘기가 되니까 민주당 의원들까지 이민국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서 후반 밤에 열린 그 국감은 나름대로 생산적이었습니다. 굉장히 생산적이었습니다. 진짜 자세히 보셨네. 좋네. 감동. 아무튼 어저께 이제 그 한동훈 장관을 공격한 것도 이제 인사 검증 결국은 이제 김행 후보자 그 문제도 있었는데 결국 오늘 김행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. 자진 사퇴했죠. 네, 자진 사퇴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사퇴한 후보자를 공격할 수도 없고.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한 공격이 계속 이어질 걸로 봅니다. 근데 단순히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뭐 시비 거는 거야 한 장관이 알아서 잘 받아치니까 걱정이 안 되는데 이게 탄핵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총선 못 나오게 시기를 맞춰서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홍익표도 계속 간을 보고 있고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맞춤형 탄핵 그렇게 얘기했죠. 국감이 끝나고 11월에 탄핵을 하면 보통 탄핵 심판 헌재에서 당연히 기각되겠지만 나오는데 한 3개월이 걸려요. 그러면 이 1월을 넘기잖아요. 근데 공직 후보자는 1월 10일까지 사퇴를 해야 총선에 나올 수 있어요. 총선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탄핵 재판으로 묶어두겠다라는 게 민주당의 전략일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한 장관이 총선 나오는 게 얼마나 무서우면 이런 전략까지 세울까 싶기도 하고 만에 하나 이런 맞춤형 전략을 하면 탄핵 재판하느라 그 1월 10일 이전에 사퇴 못하고 총선 못 나오죠. 그렇지만 총선 직전인 2월이나 3월에 또 이상민 장관 때처럼 한동훈 장관에 대한 탄핵 이 헌재 결과가 기각으로 9대0으로 나오면 그게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얼마나 악재가 되겠습니까 사실은. 근데 그런 것까지 고려 못할 만큼 지금 민주당이
한동훈 장관의 정치적 잠재력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. 네. 그러니까 탄핵을 무슨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총선을 못 나오게 한다는 게 정말 너무 어이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그런 애들한테는 칼을 주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정말 그 이번 총선이 그 뭐 정권 심판 뭐 이렇게 하지만 정말 그 국회 심판이 더 큰 이슈가 돼야 됩니다. 저는 이제 민주당이 뭐 딜레마일 것 같아요. 민주당도 이제 그러니까 탄핵을 시켰다가 역풍도 상당히 걱정이 되겠죠. 네. 근데 사실은 그 탄핵 결정이 총선 이전에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안 나올 가능성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보자 이럴 수도 있고 또 그냥 그랬다가 탄핵 움직임을 보였다가 사퇴를 해버리면 그래서 총선으로 나가버리면 말이죠. 총선으로 내모는 게 되거든요. 민주당이. 근데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어도 껄끄럽지만 총선에 나와갖고 바람을 일으켜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절대 그 바라는 게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상당히 고민을 하는 포인트일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? 하여튼 참 여러 가지로 한동훈 장관은 뉴스 메이커네요. 네. 반갑습니다. 장혜찬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뉴스트라다무스를 구독해 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미있는 정치쇼를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. 여기를 눌러서 구독해 주세요.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.